말씀드렸던 대로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에 A매치 2경기에 출전할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28명이 발표가 됐죠? 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28명.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23명이 기본적인 A매치 명단이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교체 한도도 늘어나고 하면서 많은 메이저 대회들이 26명으로 이제 참가 인원을 늘려주긴 했지만 26명도 아니고 27명, 28명은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뭐 클린스만 감독 때 생각해 보면 26명 뽑아도 된다는데 굳이 막 24명만 뽑고 막 이랬었어요. 나 어차피 더 뽑아도 안 쓸 건데 뭐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네. 이 숫자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뽑은 인원 그 한 명 한 명 자체는 뭐 아주 이런 선수가 이런 느낌을 주는 선수는 많지는 않고 대체로 관찰했다더니 결국 뽑았네. 한번 봤다더니 그러니까 한 번 본 선수들을 다 뽑기 위해서 좀 많이 부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은 선수들을 뽑은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나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의 이동 거리로 인한 피로 문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아까 이건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월요일 오후 늦게 들어와가지고 뭐 월요일 훈련 참가해도 거의 보면은 그 실내 사이클을 밖에 나와서 타는 정도 그 정도 훈련으로 끝나죠. 그리고 화요일 날 본격적인 회복 훈련하고 수요일 날 뭐 경기 하루 전날 전술 훈련 땡 하면은 바로 경기 들어가니까 약간 홍명보 감독도 또 오만전은 약간 우리가 이 조에서 상대할 수 있는 팀 중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오만전 때는 선수를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포커스는 요르단과의 다음 주 화요일 경기 그 다음 주 화요일 경기에 맞춘다 이거고 두 번째 이슈는 경고 누적입니다. 경고 누적. 네, 지금 우리 대표팀의 경고 누적 해당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3월에 다 확정을 하면 좋은데 만약에 3월에 확정을 못 하는데 이 두 경기에서 경고가 또 우두루 발생한다 이러면은 6월에 또 중요한 경기 때 이게 그렇죠. 그대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고 리스크가 있는 선수들은 아마 오만전 때는 좀 기용 빈도를 낮추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선수를 활용할 수 있게끔 28명을 뽑았다라고 네.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인 명단에 대한 느낌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옵니다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외였던 발탁 혹은 의외였던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현택 선수나 김동원 선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놀랄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원두재 선수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직접 관찰을 하러 그때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갔었는데 그때 오히려 퍼포먼스 좋지 않아가지고 안 뽑았었거든요. 예, 11월에는 안 뽑았었는데 이번에 뽑은 거 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선수 활용을 지금 박용우 선수도 경고 한 장 더 받으면 이제 그 다음 경기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한 건 아닌가 싶고 김동원 골키퍼 홍명보 감독이 지금 11월에도 김경민 골키퍼를 뽑았었고 이번에도 김동원 골키퍼를 뽑으면서 골키퍼 포지션에 대한 경쟁 구도를 좀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물론 퍼스트 골키퍼, 세컨드 골키퍼는 부상에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김승규, 조현우가 경쟁하는 구도겠지만 지금 서드 골키퍼를 놓고 과거에는 클린스만 감독 때까지만 해도 송범근이 당연한 서드 골키퍼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탈피한 모습입니다. 네. 뭐 아까 이건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손흥민 선수 또 이제 몇몇 유럽파들은 출전 시간을 좀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로 누적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상 이슈를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서호정 기자가 말씀해주신 원두재 선수의 선발과 같은 것들이 황인범 선수가 뛸지 안 뛸지 모른다. 네. 라는 측면에서도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황인범 선수가 부상 후로 소속팀 경기를 계속 못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표팀에서 황인범 선수가 맡는 역할을 고스란히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 플레이 스타일상 이번 명단에서 뭐 백승호 선수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선수와의 소통하에 뭐 A매치 때까지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에 뽑은 건데 사실 회복이 뭐 1, 2주일 늦어지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못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선수를 선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은 그렇게 많은 선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공격 2선이나 뭐 측면 자원, 뭐 중앙 미드필더 이런 쪽이 좀 자원이 많고 센터백은 4명 뽑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김민재 선수가 현재로서는 못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네.
이제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조금 전에 오늘 저녁에 경기 전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콩파니 감독이 김민재가 그 아킬레스 건염 늘 달고 있던 게 악화돼서 앞으로 뭐 few weeks 한 몇 주 정도 뭐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경기 우니온 베를린과의 원정 경기부터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원래 약간 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콩파니 감독이 좀 얍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몇 주 결정을 굳이 few weeks라는 거는 2주일 수도 있고 딱 A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나서 멀쩡하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몇 주 결정을 굳이 이 타이밍에 네. 그럼 바이에른은 한 경기 많아봤자 2경기 정도 못 뛴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게 바이에른 경기가 엄청 많을 때가 few weeks면 막 대여섯 경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우니온 베를린전까지 뛰고 못 간다 이러면 진짜 얍삽한 건데 그건 아니고 이번 경기부터 못 뛴다는 건 실제로 안 좋은 거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대표팀은 못 올 확률이 지금 뭐 매우 높은 상황이고 김민재의 대체들을 뽑을지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제가 됐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확정적으로 이제 됐고요. 안 뽑기로 한 걸로. 안 뽑기로 한 걸로. 아까 오늘 오후 늦은 시간 저녁까지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긴급 회의를 했고 지금 2명 정도의 후보군을 이제 주말 K리그 관전까지 마치고 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확정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김민재 선수는 아마 지금 피파 룰이 바뀌어가지고 A 매치 차출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빠진 선수는 아마 그 소집이 해제된 시점에서부터 나흘 안에는 경기를 못 뛰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리그 경기 다음 리그 경기까지도 아마 김민재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를 해도 뛰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게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약간 우승 예약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그 경기 2경기 김민재 빠지는 거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네. 그런 변수거든요. 또 우리 진짜 다이어가 있어서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김민재 선수 몸 상태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약간 대표팀도 지금 아마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거의 사실 통보받은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네. 뭐 근데 더 욕심을 내지 않고 김민재 선수하고도 확인을 하고 그냥 빼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정윤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센터백이 4명. 뭐 만에 하나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승욱 선수를 포함하면은 이제 4+1 형태긴 한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대표팀에서도 왼쪽 센터백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거든요. 왼발잡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빠진 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런 왼발잡이 혹은 왼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센터백 찾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권경원과 더블이 될 수 있는 네. 뭐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군이라면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리그의 왼발잡이 센터백 하면 떠오르는 건 김주성이긴 한데 네, 김영건 선수는 거의 지금 이제 대표팀의 계획 플랜에서는 멀어진 것 같고요. 저도 김주성 선수가 아마 1번일 것 같고 또 다른 선수를 한 명 더 본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뭐 왼쪽을 볼 수 있는 저는 강원의 신민아 이런 선수도 급격히 또 등장할 수 있다고도 보고 일단은 뭐 이번 주 K리그 1 경기를 보고 나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서호정 기자의 전언입니다. 아니면 뭐 이기혁까지도 커버는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A매치 20일과 25일 오만전과 요르단전 둘 다 모두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조기에 월드컵 본선질 확정을 짓게 되죠. 네, 뭐 2승 하면은 이제 확정이고 특히 이제 한국이 가장 따돌려야 되는 팀이 요르단입니다. 네. 한국이 지금 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 조 2위까지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건데 요르단이 조 3위거든요. 그래서 요르단과의 승점 차를 더욱더 벌리면 그러니까 사실 오만과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 요르단만 잡으면은 뭐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까지 와 있고요. 네. 예, 물론 못 잡아도 그 다음 2경기에서 한국이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일찍 확정하는 게 당연히 좋죠. 일찍 확정하면은 6월에는 조금 시즌 풀 시즌 유럽 시즌을 통해 가지고 지쳐 있는 선수들을 완전히 뭐 배제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 6월 A 매치 그리고 7월에 열리는 동아시안컵까지를 조금 지금 대표팀이 보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 새롭게 뽑아가지고 네. 대거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3월에 딱 마무리하면은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요. 좀 빨리 결정을 짓고 좀 여러 가지 테스트.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이어받았을 때부터
뭐 불안감도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좀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습니다. 뭐 이 그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걸 차지하더라도 근데 이제야말로 드디어 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은데 빨리 승리를 확정 짓고 여러 가지 좀 대표팀을 더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서 기자님. K리그가 추춘제 준비는 잘하고 있나요? AFC도 일본 제1리그도 추춘제로 간다면 K리그만 따로 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라고 질문이 나왔네요. 저 문제 때문에 추춘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K리그가 정확하게 추춘제를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거나 그 결론에 근접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제 진행을 맡았던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정말 초기의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춘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K리그가 하기에는 K리그 인프라가 많이 열악하다는 게 올 시즌 초반에 확인이 됐잖아요. 땅만 봐도. 예, 그라운드 상태만 봐도. 물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라운드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추춘제 때문만이 아니다. 추춘제는 추춘제고 지금 K리그 전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거 무조건 개선하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추춘제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이런 그라운드에서 무슨 추춘제야 얼어 죽을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연맹도 지금은 이거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앞으로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네요. 네, 실제 도입이 된다면 한 뭐 2030년 정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뭐 국가대표 이야기 혹시 뭐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K리그로 넘어갈까 하는데. 대표팀이요? 네, 대표팀 저는 얘기. 뭐 요 문제는 좀 이번 2연전에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상암이 잔디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고양이랑 수원으로 틀었는데 그렇죠. 고양이랑 수원도 베스트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한국 대표팀 경기 보면 원정 경기력이 더 좋고 홈 경기력이 네. 나쁜 양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좋은 거는 기술적이고 더 좋은 선수한테 좋은 거고 잔디가 안 좋으면 실력이 뛰어난 선수일수록 많이 깎이거든요. 그렇죠. 실력이 원래 별로 안 뛰어난 선수는 잔디가 좋든 안 좋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양이랑 수원에서의 어떤 네. 홈 디스어드밴티지가 얼마나 작용하는가 저 솔직히 이게 상당한 이슈라고 홈 생각합니다. 디스어드밴티지. 네. 이게 무슨 진짜- 얘기가 아닌데. 진짜 맞아요. 네. 차라리 저는 이 정도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아예 새로 경기장을 짓는 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표팀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영국의 웸블리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축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A 대표팀 경기 비롯해가지고 주요 연령별 대표팀 경기들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이 압박해가지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부담을 느껴서 좀 돈을 투자한다, 신경 쓰겠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좀 다른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정몽규 회장님 제발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웸블리 말씀하셨는데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그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 FA, 그러니까 잉글랜드 FA가 주로 쓰는 경기장이고 대표팀 경기 말고는 프로팀 경기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큰 콘서트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뭐 잠실이나 상암 같은 데서 네. 콘서트 하면 잔디 작살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웸블리는 애초에 리그 경기가 없고 대표팀 경기를 띄엄띄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콘서트를 많이 유치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요. 뭐 오. 비욘세나 뭐 이런 큰 가수 오면 수익 사업하고 네. 그리고 공연하고 가는 그 수익 대금으로 공연할 때마다 잔디를 새로 깝니다. 새로 깐다고요? 원래 그 정도 몇만 명 공연을 하면 네. 잔디 새로 깔아도 돈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요.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 큰 공연도 하고 대표팀 경기장도 갖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밥값 이야기 하셨는데 밥은 그만 사셔도 되니까 잔디값으로 좀 되겠습니까? 사죄를. 예. 지금 저희 문체부하고의 갈등 문제로 인한 그 예산 지원이 안 돼가지고 초중고 리그가 개막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축구 협회 선거할 때마다 한 방송이 30분씩 늘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기분이 좀 안 좋게 끝났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좀 떳떳하게 좀 국제적 망신 아닙니까? 예, 좀 이거 좀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는 천안에 지금 짓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에 있는 R&D 천연 잔디면을 많이 활용하면서 거기서 R&D 개념으로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파주도 잔디면은 많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R&D를 할 거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R&D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R&D는 시작하면 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구 시작이란 뜻이란 네. 말이에요. R&D 시작해서 의미한 결과 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훨씬 일찍 했어야 되는 거죠. R&D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거면. 잔디 키운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잔디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기업 운영하시는 분이 R&D라는 개념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네.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